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비탈리 헬스 패밀리 센터의 닥터 메이 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민정 씨.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 건강에 유익이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올해 안타이 에이징 클리닉 내 따로 오픈을 하면서 제가 그 안타이 에이징이 뭐고 그 중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 비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예. 비만이라는 건 상당히 개개인마다 가지고 계신 그 definition, 말하자면 정의가 틀린 것 같아서 비만이 뭔지에 대한 그 정의 먼저 다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비만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비만이란 평균 체중보다 과체중 키와 비교했을 때 평균 체중보다 더 나가는 거를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체지방의 축적을 얘기하죠. 네, 체지방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지방이란 체중에서 지방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거나 뼈대가 굵으면 상대적인 지방의 분포도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체지방을 잴 수 있는 거는 따로 방법은 따로 있어요. 네. 체지방을 재는 머신이라던가 사실은 사람을 물에 떨어뜨려서 뜨는 정도로 인해서 그것도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BMI라 그래서 바디 매스 인덱스, 보통 저희가 적절한 체중에 대한 키와 상관한 체중에 대한 그 수치는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산출을 보통 클리닉이나 체중과 키와 그걸 산출해서 그 평균적인 체지방 지수를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체지방 지수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남자와 여자의 산출 방법이 살짝 차이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체중과 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계산 방법에 의해서 체지방이 25를 넘게 되면 체지방 지수? 예. 상당히 힘든 BMI가 25를 넘게 되면은 비만에 속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30 넘어가면은 상당히 과체중이시고 25를 넘어가면 과체중, 30을 넘어가면 비만, 네. 35를 넘어가 되면 과대 비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비만이 단순히 이제 살이 쪄서 그런 거 불편하다를 넘어서서 또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혈압이라던가 저희가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만성 질환, 당뇨라던가 관상동맥,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김 박사님 잠깐 여기서 이 체지방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나의 체지방 지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남자, 여자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 체중의 제곱,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제곱이 맞죠? 네. 슬래시 키를 세미터로 계산해요. 센티미터로 계산해서 그걸 제곱을 해서 네. 128을 곱합니다. 예. 그 수치와 남자들의 그 1.10이 그 단위예요. 계산할 수 있는. 거기에다 체중을 곱해서 아까 처음에 산출한 그거를 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BMI, 말하자면 바디 매스 인덱스가 나옵니다. 예. 체지방 지수가 나오니까 그쵸? 체중은 파운드로 하나요?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네네. 키도 센티미터. 센티미터. 그래서 그러니까 1.10 곱하기 킬로그램 체중 네네. 마이너스 네. 체중 킬로그램의 제곱에다가 키 센티미터의 제곱. 키 센티미터의 제곱한 그것을 나누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 나누기 키
해서 128을 곱한 걸 빼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여기 제곱이 빠지면 계산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산해서 저기 올려서 확인들 해보셔도 괜찮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단위가 좀 틀려요. 1.07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남성분들은 1.10을 곱했죠? 예. 여성분은 1.07. 네, 체중을 곱하셔서 128 times 체중과 제곱된 것과 키에 제곱된 거를 나누어서 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본인이 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자기 키 넣고 자기 체중을 넣으시면은 그 BMI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도 있어요. 요새는 예. 그런 디바이스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체중의 과체중도 문제지만은 저체중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어떤 부분에 살이 찔 때 우리가 더 위험한지 사실은 복부 비만이죠. 복부가 여성은 35를 넘어가고 남자는 40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메타볼릭 신드롬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당뇨라던가 혈압이라던가 고지혈증을 유발해서 거기에 따른 합병증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는 한번 나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는 이제 체중 관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체중 관리는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보통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체중 관리가 적절하게 되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꾸준하게 하세요, 보통. 그리고 자기 거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나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가능하시고 또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또 타고난 다른 질병이 없는 그런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클리닉에 오셔서 체중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컨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체중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을 하고 예. 저희가 다른 그 체중 관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도 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체중 관리하면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체중으로 인한 합병증 상당히 치명적인 성인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저마다의 관리 방법이 있다. 이렇게 김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적게 먹고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좀 줄이셔야 합니다. 보통 여성분 같은 경우는 1000칼로리 정도 하루에 남성분 같은 1200에서 1400 칼로리를 해야만 체중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요새 참 재밌는 얘기 많죠. 간헐적 단식. 한국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상당히 광풍, 센세이션한 그런 토픽입니다. 예. 그럼 간헐적 단식은 뭔가 하고 궁금해하시고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간헐적 단식이란 말은 그야말로 그 인터미턴 중간중간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날 선택해서 16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공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저녁을 몇 시에 드세요? 보통 6시, 7시? 이렇게 네. 7시에 먹으면은 그 위에는 무엇인가 간식이라던가를 피하고 물만 마시고 섭식에 중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6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12시간의 공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2시간 동안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동안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빨리빨리 분해를 해서 몸에 확 흡수하는 작용을 하죠. 그때에 인슐린 수치가 팍 올라갑니다. 예. 네. 인슐린의 작용은 에나볼릭 호르몬이라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몸속에 쌓아요. 예. 인슐린이 높으면 그래서
과체중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러다가 12시간 적어도 12시간까지는 그 마이크로 흡수가 시작이 됩니다. 몸에 쌓고 아직도 인슐린은 돌아다니면서 좀 남아서 좀 쌓아야 될 게 있을까 하죠. 예.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인슐린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던가 하다못해 숨을 쉬는데도 에너지를 씁니다. 예. 그러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영양분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네. 그럴 때 우리 몸은 브레이크다운이 시작이 되죠. 아. 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골든 타임이죠. 사실은 우리 몸이 팻을 로스 하는데. 예. 네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사실 하버드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남편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버드에서도 그걸 갖다가 간헐적 단식이 체중이라던가 프리다이베티스 그러니까는 당뇨 초기 단계 네. 그것과 fatty liver 말하자면 지방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 간헐적 단식. 그렇죠. 그리고 매스케이프에서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메디컬 저널인데요. 거기에서도 나왔습니다. 헤모글로빈 A1C 말하자면 당화색소 당뇨를 3개월간 당뇨가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를 보통 알아보는 지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low carb 다이어트 말하자면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을 intermittent fasting을 비교를 했을 때 네. 똑같이 떨어지더라요. 그래서 그래서 간헐적 단식 그러면은 내가 제가 6가지 음식 말씀드리죠. 술, 설탕, 쌀, 밀가루, 감자, 옥수수, 글라이세믹 인덱스 먹으면 확 당을 높이는 그런 음식에 대한 나는 죽어도 이거는 먹어야 되겠다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죠. 당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실 만해요. 내가 그거를 구태여 그것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도 같이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고 싶다. 예. 하지만 이걸 하실 때는 또 약을 드시는 분이거나 예. 죄송합니다.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당이 확 떨어질 수가 있죠.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많이 먹은 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할러데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 할러데이 기간 동안에 내가 몸에 쌓인 그 독소를 좀 배출한다 생각하시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예.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당뇨 있는 분들에게 간헐적 단식이 좋은 방법인가요? 좋은 방법이지만 예. 닥터랑 꼭 상의를 하라. Absolutely.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게 참 아쉬운데 벌써. 이 체중 관리에 있어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꼭 먹어야 돼. 이런 분들에게 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약은 있나요? 있습니다. 짧게는 비타민 제조로 만들어진 팻 버너를 비롯해서 피지올라이즈 체인지를 해주는 HCG 샷 같은 것도 있고요. 네. FDA에서 프루브된 약들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알리라고 지난번에 환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카스코에 나왔다가 확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빨리 사가셔서.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리닉에 오셔서 한 번쯤은 상의를 해주세요. 약의 부작용과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체중을 확 줄일 수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GLP 아고니스 같은 약들이 있거든요. 빅토자라든가 처방약인가요? 네. 네. 그런 약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슈런스에서 프루브가 되기는 프라이어리제이션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정말 내가 이 비만 때문에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있고 예. 심장병 예방하고 관상동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험한 다이어트 좀 피하시고 네. 저희 상담을 통해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건강하고 건강한 체지방 지수
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새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단순히 이제 보기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이들 결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대인의 질병은 아무래도 그 과한 섭식 때문에 오는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예, 약 이름을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달라고 채팅창에서 또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셨네요. 저는 이 컴퍼니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제 바이어스가 들어갈까봐. 근데 알리라는 약이고요. 네. 그리고 벨빅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방전을 통해서 나가고요. 컨트리브라는 약이 있고요. 이건 두 가지 컴비네이션된 약이고요. 큐시미아라는 약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벨빅 같은 경우는 5% 정도 3개월 동안 5% 정도의 총 체중에서 그만큼이 안 빠지면은 중단을 하셔야 되는 약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효과가 있으면 계속 쓰실 수 있는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롱텀 매니지먼트에 쓰기는 하는데 설사 아니면은 패리 수툴 왜냐면은 지방을 흡수를 안 하고 확 내보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좀 민망한 장소,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셨을 때 좀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하셔서 사이드 이펙트가 뭔지를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컨트리브 같은 경우는 이게 날트록손이라는 예전에 오피오이드 말하자면은 그 마약 종류죠. 거기에 예. 애딕션을 완화하는 데 쓰였던 약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뷰프로피온 우리가 보통 담배를 끊거나 아니면은 그 우울증 치료제 아니면은 가끔씩 ADHD 그 보조제로 쓰이는 약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군요. 거기에 컴바인 돼서 나온 약인데 환자들한테 도움은 돼요. 근데 어떤 환자들은 머리가 아프다거나 구토증을 많이 유발을 해서 모든 이런 약들은 개개인마다 그 반응하는 게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감안하셔서 시작하시는 게 좋고 쿠시미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입맛을 낮춰주는 약이고 또 예. 하나 그 펜터민 우리 펜터민 많습니다. 펜터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거는 단기간을 레커멘드 하고요. 예.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질문은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체중도 아니고 과체중도 아니고 적절한 체지방 지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비만은 또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체중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상담받아가면서 부작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탈리 헬스 패밀리 센터의 닥터 메이 킴과 함께했습니다.